투석실에서 죽어가는 남편 강도윤 그의 곁엔 두 여자가 있다. 제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이 먼저 손을 든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고 말해온 시어머니 윤말수는 그 순간 입을 다문다. 하지만 소문이 돈다. 서연의 기증 뒤에 숨은 유산과 보험금 이야기. 말순이 감춘 과거의 사고 기록. 누가 진짜 사랑하는가? 누가 진짜 도망치는가? 신장을 내어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사연 미용실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석실은 늘 춥습니다. 에어컨이 과하게 틀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강도윤은 병상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희고 차가운 빛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투석기의 규칙적인 펌프음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았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한 걸음 안에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보호자분 오셨네요. 간호사가 밝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발소리 더 느리고 더 무거웠어요. 윤말순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힐끗 보고는 도윤의 반대편에 섰어요. 두 사람은 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 나왔대요. 이식 적합 판정 받았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저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투석기 소리만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도윤은 눈을 뜬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말순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서연의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누가 자신을 살릴지 정하는 이 순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복도는 투석실보다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윤말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였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어머니가 먼저 하신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말순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예전부터 생각하셨잖아요. 도윤 오빠 아플 때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했지. 말순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왜 안 하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 끝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58이시잖아요. 기증 가능한 나이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넌 지금 뭘 바라는 거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도윤이 고마워할 것 같아서? 아니면 집안에서 내 자리 확실히 하려고? 둘 다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럼 뭔데? 그냥 남편이니까요. 말순이 코웃음 쳤어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난. 그 애를 30년 넘게 키웠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받은 동의서예요. 어머니 서명란도 있어요.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서연이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문안 온 가족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아이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말순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 내가 남아있을게. 전 괜찮아요. 가라니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말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갔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차에 오르는 모습이 작게 보였어요. 말수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말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투석기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집에 갔어.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왜요? 좀 쉬라고 했지. 말수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어요. 먹을 수 있어? 별로 안 당겨요. 그래도 먹어야지. 그녀는 국을 떠서 식혔습니다. 입김을 불어 온도를 확인하고 도윤의 입가에 가져갔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서연이 한 말 진짜예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이 숟가락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어요. 응, 언제부터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뭐가 엄마도 검사받았어요?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받았지. 결과는요? 적합하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만지작거렸어요. 지퍼를 여닫고 또 여닫았습니다. 근데 엄마 나이에 수술하면 위험해. 의사가 그러더라. 의사가 그랬어요. 아니면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해준다잖아요. 도윤아, 뭐가 문제예요? 누가 해주든 상관없잖아요. 말순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도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오해요? 엄마가 안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무서운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응, 그럼 서연이 하게 해주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 너 기억나니? 내가 13살 때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요? 그때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잖아.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 갔던 거 어렴풋이요. 말수는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옆에 없었어. 내 아빠가 데려갔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맨날 생각했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같이 있었으면 안 다쳤을 거라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알아. 근데 마음이 그래. 말순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밖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가 멀어졌어요. 투석기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이 소파를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병원에서 봐요. 김 변호사.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당기지 않았어요. 우유팩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말수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어요. 불도 안 켜고 뭐해? 그냥 있었어요. 서연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부엌 쪽 전등을 켰어요. 환한 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저녁은? 안 먹었어요. 나도.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밥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도윤 오빠는요? 자고 있었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돌아가는 접시를 바라봤어요. 딩 소리가 났습니다. 밥그릇 2개를 놓고 국을 덜어냈어요. 김치를 꺼내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먹어. 말순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또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내일 병원에서 상담 있어요. 누구랑? 이식 코디네이터요. 어머니도 오셔야 해요. 말순이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생각 중이야. 서연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순이 그녀를 봤습니다. 도윤 오빠 다친 날,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작년 봄이요. 오빠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다쳤을 때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병원 기록 봤어요. 그날 오빠 혼자 응급실 왔더라고요. 말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못 간 거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듯 그릇을 집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 전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날 안 가셨는지.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지금 나 시험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가 나쁜 엄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말순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오빠 아프고 병원비 나가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뭘 오빠요. 제가 책임질게요. 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아직 몰라. 애 키우는 게 뭔지 배우면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침묵을 채웠어요. 내일 병원 갈 거면. 혼자가 같이 가요. 싫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일찍 깼어요. 투석은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다 나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조금 잤어. 서연은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놓았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올랐습니다. 죽이었어요. 호박죽이에요. 먹을 수 있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죽을 떠서 시켰어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였습니다.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죽 반 그릇을 먹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은 뚜껑을 닫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담 있다며요. 네, 어머니는요?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너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장 기증 진짜 하려고? 네, 왜? 서연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니까요. 그게 이유의 전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뭔데? 동의서요. 제 거는 이미 작성했어요. 어머니 것만 남았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서명 안 하면? 그럼 제 것만으로도 진행돼요. 그게 문제야. 서연이 서류를 도로 넣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엄마 마음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날 위해 산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이럴 땐 내가 나서니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전 어머니 탓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모료 너 이거 하고 나서 뭐 바라는 거 있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없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도윤이 손을 놓았습니다. 난 바보 아니야. 내가 작년부터 보험 서류 뒤지던 거 알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뭐야? 혹시 내가 죽으면 얼마 나오나 계산한 거야?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쳐다봤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병원비 감당 안 될까봐. 그래서 내 보험금 조회했어? 오빠가 서류 안 챙기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변호사는 왜 만나?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알아. 김 변호사 만난 거, 유 원장 얘기한 거, 누가 그래요? 엄마가 말했어. 내가 변호사 명함 떨어뜨렸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그건 됐어. 알았으니까.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줘. 좀 쉬고 싶어. 오빠 나가라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다가 멈췄어요. 오빠, 저 진심이에요. 오빠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다가 또 멀어졌어요.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식 코디네이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보호자분들 다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만 오셨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말순은 서연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증 절차 설명해드리고 동의서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두 분 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으셨죠?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먼저 수술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시간, 회복 기간, 합병증 가능성. 말수는 듣는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한 명만 해도 되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네,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증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한 분만 하시면 돼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이미 작성했어요.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네, 잘 작성하셨네요. 그럼 어머님 것만 받으면 되겠어요. 말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만. 말순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을 꺼내고 휴대폰을 꺼내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코디네이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합의서네요. 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서연이 말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크게 안 다쳤어요. 근데 그 뒤로 제 보험이 문제가 됐어요. 수술하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진대요.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살폈어요. 이건 이식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정말요? 네. 기증은 보험 적용 대상 아니에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혹시... 서연이 입을 열었지만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네. 수술이 마취하고 배 가르고 장기 떼어내는 거 생각만 해도 말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전 나쁜 엄마예요. 아들 살려야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운 게 당연해요. 근데 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저도.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혼자 아픈 게. 말순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은 건 미안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나무가 흔들렸어요. 햇살이 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네. 내가 해줘. 제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말순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서연은 입원 준비를 했어요. 도윤의 병실 옆 침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수는 매일 두 사람을 돌봤어요. 죽을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서연과 말순이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뜨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을 걸고 바늘을 넣어. 이렇게요? 응, 잘하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수는 옆에서 메모를 했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계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있을게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도윤이 불렀습니다. 네, 미안해. 지난번에 한 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난 내 마음도 모르고. 오빠도 힘들었잖아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순이 두 사람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말순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저 약속할게요. 뭘?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 우리 여행 가요. 여행? 응. 오빠가 가고 싶다던 제주도.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거 몇 년 전 얘기야. 그래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도윤 씨 맞으시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청산 종합병원 행정실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받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보험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보험은 제가 다 처리했는데요. 아, 그게 기증자 보험 서류에 누락된 게 있어서요. 누락이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수혜자와 기증자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데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이미 제출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날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날인이요? 서연의 표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필수 서류입니다. 없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 행정실에 전화해 볼게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그럼 내일 아침에 처리하면 되죠?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뭔데요? 기증자분 과거 병력 중에 확인 안 된 게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병력이요? 그건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말순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병원 행정실에서 나왔다는데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말순을 봤어요. 혹시 환자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럼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기증자분이 과거에 간염 진단받은 적 있나요? 서연이 남자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간염 없어요. 기록에는 있던데요.
그건 오래전 일이고 완치됐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완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처음 듣는데요. 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수술 이틀 앞두고.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장난 아닙니다.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저도 시키는 일 하는 겁니다. 말순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구 시켰는지 지금 확인할게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켰어요? 이름 대보세요. 남자가 가방을 집었어요.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봤어요. 뭐야, 저 사람? 모르겠어요. 말순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서연은 명함을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조금 다르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가짜예요. 뭐? 이 명함 가짜예요. 말순이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렸어요. 병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붐볐습니다. 말순은 행정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어제 받은 명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직원 맞나요? 직원이 명함을 받아봤어요. 아니요, 저희 직원 아닌데요. 로고도 다르고.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말순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때 합의했던 사람이었어요. 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었어요. 아드님 이식 수술하신다면서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의사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비용은 많이 들 텐데. 말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시겠죠.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제가 합의금 좀 깎아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말했죠.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병원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린 괜찮아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일단 가지고 계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말순은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말순 씨.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호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호의가 아니잖아요. 말순이 똑바로 그를 봤어요. 선생님은 그때도 그랬어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다 받아가려고 했죠.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난 이제 알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요.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입술을 비틀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좀 걸었어. 말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서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물을 마셨어요.
손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어머니, 왜? 아까 그 사람, 어머니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에 알던 사람. 근데 이제 상관없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다 정리했어.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연아. 네. 고마워.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갑자기요? 내가 있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난 오래 혼자였어. 도윤이랑 둘이서. 근데 이제 우리 셋이잖아. 말순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을 보고 웃었습니다. 뭐야, 둘이 무슨 얘기해? 비밀.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병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가지에 앉았다 날아갔어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말순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근데 괜찮을 거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잘 될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이동할게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도윤이 복도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멈췄어요. 다녀올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잘 다녀와.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오빠도.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말순과 도윤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응? 우리 잘 될 거죠?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 잘 될 거야.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말순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곧 나옵니다. 침대가 나왔어요.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말순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서연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섰어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